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 번째 강의인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 모집단에서 시료를 축출하고 그 시료에서 중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흩어짐에 대한 어떤 그 통계량이죠. 통계량 중에서 흩어짐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흩어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또 산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산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산포. 자, 산포, 흩어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산포 자체는 산자 자체가 흩어질 산자거든요. 그래서 산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 시료를 뽑았기 때문에 시료의 분산. 자, 시료의 분산을 나타내는 것은 자, 소문자 S의 제곱입니다. 소문자 S의 제곱. 모분산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분산에서는 시그마 제곱이었죠. 시료의 분산은 스몰 s의 제곱입니다. 자, 시료의 분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시료의 표준 편차는 스몰 s가 됩니다. 예, 어차피 그래야 되겠네요. 우리가 모집단이 있었고, 이 모집단에서 자, 평균은 뮤라고 나타냈고, 모집단의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었고요. 모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나타냈죠. 그죠? 얘와 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시그마를 제곱하면 얘가 될 것이고, 이 시그마 제곱근을 하게 되면은 얘 시그마가 되겠죠. 그죠? 제곱을 하면 얘가 되고, 제곱근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루트 시그마 제곱을 하면 시그마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또는 시그마를 요놈을 제곱을 하면 시그마 곱하기 시그마를 하면 얘가 되는 그런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에다가 루트를 덮어 씌워버리면 얘가 될 것이고요. 얘를 제곱하면 S 제곱이 되겠죠. 그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S 제곱은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구할 수가 없답니다. 바로 구할 수가 없고,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라지 S라는 놈이 있어요. 자, 이 라지 S를 n-1로 빼게 되면 S의 제곱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분자의 라지 S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지 S는요, 절대로 그냥 구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 라지 S 우리는 편차의 제곱합, 나중에는 변동,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라지 S와 스몰 s를 이제 구하는 방법을 보셔야 되는데, 자, 라지 S는 편차의 제곱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3, 5, 7, 9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평균을 구해봅시다. 평균 얼마죠? X바죠. X바 암산에서 나오죠. 5입니다. 5. 자, 그런데 이 라지 S라고 하는 것은 편차의 제곱 합으로 나타내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 평균이죠. 각 데이터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자, 1에서 뺍니다. 뭐를?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합니다. 그 다음 또 더하기. 두 번째 데이터 3이죠. 3 빼기 5 해서 제곱을 하고, 5도 하고 7도 하고 마지막 딴딴딴 9도 하겠죠. 9. 자, 9도 합니다. 요것이 라지 S라는 것이죠. 편차의 제곱합이다. 자, 각 데이터와 가장 중심에 있는 평균의 차이, 즉 편차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이렇게 편차가 있느냐. 가장 중심에는 우뚝 솟아있는 것이 5죠. 5에서 1하고 5는 이만큼 편차가 있겠죠. 그죠? 그 편차의 제곱. 합이다. 플러스. 그 말입니다. 편차 제곱 합이죠. 그래서 라지 S는 편차 제곱 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공식으로 나타내 볼까요? 공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즉 각 xi에다가 무엇을 뺐습니까? 각각 x바를 뺐죠. x바를 뺐습니다. 제곱을 했어요. 각각 제곱을 했는데 다 더해버렸죠. 다 더한다는 것은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기호로 시그마, 썸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 시그마. 자, 괄호 열고 xi-x바 괄호 닫고의 제곱이다. 저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저렇게 나타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인수분해 a 플러스 뭐 b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곱하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해서 전개를 쭉쭉 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개를 해서 나오는 최종 마지막의 공식이 뭐냐면 시그마 xi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i 괄호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집니다. 물론 중간에 증명하라. 이것은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요. 자, 라지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편차 제곱 합이라고 부르고 물론 뒤쪽에 가면은 변동이다. 실험 계획법 쪽에 가면은 변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놓아야 할 것이 자, 평균과 각각 데이터를 뺍니다. 그것을 제곱했죠. 제곱을 하고 더했습니다. 그래서 편차 제곱 합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자, 그것을 이제 인수분해해서 나열해서 풀게 되면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이다. 저는 괄호의 제곱이라고 많이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분산 구할 때 스몰 s의 제곱은 n-1분의 라지 s에서 라지 s는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배웠죠? 처음 배웠으니까 이제 적어 놓으시고 내일부터는 외우시고 안 그러면 나중에 다시 강의 돌려서 보실 때 또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겠죠? 자, 분모 보십니다. 분모는 뭐예요? n-1이죠. 자, 이 n-1은요. n이 뭐예요? 자, 다시 앞쪽 그림으로 가죠.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모집단에서 뽑았죠. 무엇을 뽑았어요? 시료를 뽑았죠. 시료를 축출했습니다. 표본이라고 됐죠, 그죠? 샘플이라고 됐습니다. 자, 그것을 뽑았어요. 뽑았을 때 몇 개를 뽑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n이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 n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n개를 자, 10개를 뽑았다. 그럼 10개에서 하나를 뺐어. 하나를 빼면 뭡니까? 이것이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나중에 배우시게 될 텐데 미리 좀 하죠. 제가 생각이 날 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n-1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렇게 나타냅니다. 저거 V도 아니고 저거 뭐야? 새로운 기호 오늘 또 처음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크게 내려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자, new라고 합니다. new. 자, 정확하게 뭐 우리가 그 공식 발음상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뽑아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철자 읽는 방법이죠. 그래서 new라고도 하고요. new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new라고 하겠습니다. new. 자, 이렇게 new라고 나타내는데 얘 이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유도. 이렇게 자유도. 자, 이 자유도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10개를 뽑았죠. n을 뽑을 때 10마리 뽑았어요.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 6, 7, 8, 9, 10마리 뽑았죠. 자, 무언가 이 10마리 중에서 내가 조사나 검사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10마리 중에서 1마리를 뽑아서 검사를 하겠죠. 그렇죠. 나머지 9마리는 어떤가요? 자유롭죠, 아직까지. 1마리는 잡혔으니까 검사의 대상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10개 중에서 하나를 빼고 나머지 9개는 어떻다? 자유롭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항상 자유도는 이렇게 n-1, 1의 형태로, 마이너스 1의 형태로 많이 빠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가면, 뒤쪽에 가면, 뭐 회기 같은 거 할 때는 n-2 해서 n-2가 자유도가 되기도 해요. 근데 95% 이상은 n-1이 자유도입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도록 합니다, 지금. 자, 됐죠? 시료의 분산, 스몰 s의 제곱은 어떻게 구한다? n-1분의 라지 s다. 자, 그러면 얘를 바로 냅니다, 얘. 자, 아무 얘나 내겠습니다. 또 잘하는 13579 하겠습니다. 13579. 자, 13579의 13579에
자,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서 뽑았어요. 여기서 이제 그 모집단에서 뽑았는데 하필이 n이 5개를 뽑았는데 그 5개의 데이터가 13579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에서의 시료의 분산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계산기 가져오셨죠? 샤프 계산기, 카시오 계산기 이렇게 가져오셨을 거고, 우선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라지 S를 n-1로 나누면 된다고 했고, 라지 S를 우선 구해야 돼. 이 라지 S는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 공식도 돼요. 이 공식으로 풀으셔도 되고 이렇게 풀으셔도 되고, 우리가 많이 푸는 거는 이 공식으로 훨씬 많이 푸니까 이 공식으로 지금은 접근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죠. 이렇게. 자, x의 제곱을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자, 이 각각의 데이터가 지금 13579잖아. 그럼 x의 제곱을 다 대라 이 말이죠. 1의 제곱, 1이다. 3의 제곱, 9죠. 5의 제곱, 맞나요? 자, 요렇게 되었고, 마이너스 n분의 하나, 둘, 셋, 넷, 5개, 5분의, 자, 다 더한 것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다 더한 것의 제곱.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는 25죠. 25의 제곱. 요렇게 풀면 라지 S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물론 요렇게 푸셔도 됩니다. 그럼 이건 4의 제곱, 이거는 2의 제곱, 0의 제곱, 2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푸시나 요렇게 푸시나 답은 똑같이 나온다. 라지 S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풀어서 답이 나오겠죠. 얼마가 나올 겁니다. 자, 저는 다른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13579를 우선 데이터 입력을 한 다음 시그마 x 제곱을 불러내고 시그마 x를 불러내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려 주세요. 자, 모드를 1번 statistics 모드로, 즉 통계 모드로 가져가고 0으로 한 다음 1을 입력하고 3을 입력하고 5를 입력하고 7을 입력하고 9를 입력했다. 자, 그 다음 시그마 x제곱, 시그마 x제곱이 지금 얼마냐면 시그마 x제곱을 하니까 165가 나왔어요. 자, 시그마 x제곱이 제가 해보니까 165가 나왔고 시그마 x는 얼마가 나왔냐 하면 시그마 x 25가 나왔어요. 25. 그럼 25의 제곱이 돼야 되겠지. 25의 제곱을 하면 자, 이러면 625가 되었어. n은 총 5개니까 5가 돼. 그죠? 625 우선 나누기 5를 하면 자, 이 뒤쪽은 125가 됩니다. 125. 그럼 165에서 125를 빼면 40이 나옵니다. 40.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 이것도 40일 거고 결국 이것도 40이 되겠죠. 또 혹시 아니면 어떡할까? 한번 봅시다. 4, 46 더하기 2는 4 더하기 0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자,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40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 하면요. 마지막 이 방법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계산기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계산기 필요하고요. 자, 우선 샤프 계산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누르셔야 되냐 하면 모드를 누르십니다. 모드. 자, 이것은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하기는 좀 힘드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강의 자료실에 계산기 사용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자, 거기에서 우선 모드를 누르시면 첫 번째 액정 화면에서 노멀과 STAT는 무엇을 뜻하느냐? Statistics, 즉 통계를 뜻합니다. 우리는 통계로 가야 되죠. 그러면 통계는 1번이거든요. 1번 눌러. 근데 이거 계산기마다 달라요. 어떤 계산기는 Statistics가 2번 눌러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각 계산기의 지시에 따라서 가야 될 거예요. 자, 제 계산기는 Statistics 밑에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을 누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SD라고 되어 있고 라인이라고 되어 있고 쿼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SD라고 하는 것은 Standard Deviation, 즉 분산을 뜻하고요. 그
그 다음에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회귀 분석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쿼드, 이거는 우리 그 통계에서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 샤프 계산기에서 SD 밑에 지금 제가 0이라고 있고요. 라인 밑에 지금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회귀 분석이라고 뜻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때 이게 배우셨습니까? 직선 공식. 자, 가로가 x고 세로가 y인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찍겠다. 그러면 직선을 우리가 나타낼 때 y=는 a 플러스 bx 이런 식으로 해서 회귀직선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기울기도 구할 수 있었고 y의 절편도 구할 수 있었고 이런 거 다 했죠? 기억나십니까? 자, 들어본 것 같다 정도만 되면 되는데 안 들어봤다 이렇게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샤프 계산기에서 SD와 라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SD는 데이터가 하나만 있을 때 라인은 데이터가 이처럼 X 데이터, Y 데이터 두 개가 있을 때입니다. 자, SD는 데이터가 X 데이터만 있거나 Y 데이터만 있거나 안 그러면 J 데이터, Z 데이터만 있거나 어쨌든 데이터가 하나만 있을 때는 SD로 갑니다. SD로 가고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X 데이터, Y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X 데이터가 1일 때 Y 데이터가 4입니다. X 데이터가 2일 때 Y 데이터가 4다. X 데이터가 3일 때 Y 데이터가 2다. X 데이터가 8일 때 Y 데이터 9이다. 이런 식으로 X 데이터가 있고 Y 데이터 두 개씩 있는 경우는 라인으로 갑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자, 지금은 13579 이게 X인지 이게 Y인지 이게 Z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어떻습니까? 데이터는 하나죠. 이렇게 대응되는 데이터가 대응된다는 말을 지금 쓰면 안 되겠네요. 자, 어쨌든 X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가 아니라 데이터가 하나 있는 경우가 되죠. 그죠? 이런 경우는 SD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0을 누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을 누릅니다. 그러면 계산기는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STAT0 이렇게 해서 기본 허브 메시지를 보여주겠습니다. 허브 메시지가 기본 메시지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1을 입력을 하고 3을 입력하고 5, 7, 9를 입력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1을 누르세요. 1을 누르시고 계산기에 보시게 되면요. 계산기에 왼쪽 갈로 위에 보시면은 저는 지금 뭐가 있냐면 왼쪽 갈로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Y 또 있고 그 위에 스토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스토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그 오른쪽 갈로 위에 보면은 밑에 까만 글씨로는 데이터라고 되어 있고 위에는 M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단자가 있습니다. 우선 1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얘를 누릅니다. 데이터. 결국은 데이터를 누르는 것인데 1 눌렀죠? 누르고 난 다음에 바로 요 얘입니다. 얘 눌러요. 그러면은 계산기에서는 뭘 보여요? 데이터 셋 이퀄 1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3 바로 누릅니다. 3 누르시고 또 얘 눌러요. 데이터 셋 2. 5 누르시고 데이터. 그 다음에 7 누르시고 데이터, 9 누르시고 데이터. 이렇게 하면 데이터 셋이 5가 5개가 다 들어갔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시그마 x제곱이 어디 있냐면 시그마 x제곱이 녹색으로 저는 되어 있는데 녹색으로 어디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슬러시라는 단자 위에 보시면 녹색으로 시그마 x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불러내면 돼요. 얘가 얘거든. 그러면 녹색은 이 계산기에서 자, 황색 지금 세컨드 F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세컨드 F라고 하는 주황색 단자 밑에 보면 녹색으로 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파 이게 녹색이죠. 녹색. 그럼 얘를 먼저 눌러. 알파를 눌러요. 알파를 누르고 난 다음에 얘를 누릅니다. 얘 플러스 슬러시 마이너스 저 위에 있는 이거를 누르고 그러면은 계산기 시그마 x 제곱이 떴죠.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눌러. 엔터.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끊고 다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라지S를 구하는 방식이 시그마 x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이죠. 그죠? 1, 3, 5, 7, 9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자, 원래는 어떻게 한다고요? 라지S를 구하는 방식은 자, xi 마이너스 x바의 제곱을 하되 시그마 다 더하는 형태로 저렇게 계산한다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원래대로 하자면 1 마이너스 자 평균이 5니까 1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자 3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7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는데 요렇게 하시면 답이 나와요. 라지S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은 요런 공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샤프 계산기 같은 경우는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SD로 하고 라인이 있는데 라인은 데이터가 2개일 때고 SD는 데이터가 1개일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알파를 누른 상태에서 자, 시그마 x 제곱, 즉 시그마 x 제곱의 단자는 플러스 슬러시 마이너스 위에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것을 누르시면 시그마 x의 제곱이 나오고 빼기 자, 시그마 x는 어디 있습니까? 시그마 x는 점 위에 있다 그랬죠. 점 위에. 그래서 시그마 x를 불러냈고 시그마 x를 불러낸 다음에 자, 시그마 x 불러내면 얼마예요? 시그마 x 불러내면 나 지금 데이터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 x를 불러내면 25 나오네. 25. 그 25에 또 제곱을 눌러야 되겠죠. 이것을 해서 자, 제곱은 x의 제곱이라는 단자가 또 계산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x 제곱을 누르시면 625가 되는 것이죠. 625. 요 값은 625. 요 값은 165가 되죠. 165. 그럼 165고 요거는 625고 요거는 5개니까 5가 되겠죠. 그죠? n도 불러낼 수 있어요. n은 어디 있냐면 0이라는 단자 위에 초록색으로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불러내서 자, 계산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카시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해야 하냐면 여러분 계산기 사용 설명서에 보시면은 카시오 제 거 같은 경우는 FX 352S 플러스거든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계산기를 켜고 그 다음 모드를 눌러요. 모드는 ON이라는 것 옆에 있습니다. ON이라는 것 옆에 모드를 누르시면 1번에 컴프, 2번에 스태티스틱스, 3번에 테이블인데 우리는 2번에 통계 모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을 누르신다고 했죠. 2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1이라고 해서 1은 VAR, variance 이렇게 나오고 2는 A 플러스 BX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샤프 계산기에서 SD에 해당하는 것이 요 1번이고요. variance고 라인, 즉 회기직선식에 해당하는 것이 2번 A 플러스 BX가 됩니다. XR BX.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죠. 13579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을 누르시게 되면 X 데이터가 돼 있고 1, 2, 3, 4, 5 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커서가 지금 깜빡깜빡 그리고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1, 3, 5를 집어넣는 거야. 1을 집어넣으시고 엔터.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시고 엔터 13579다. 그죠? 13579. 그럼 2를 집어넣었어요. 저는 2를 집어넣었는데 2를 이제 수정을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수정을 하려면 뭐 처음부터 다시 하든지 안 그러면 찾아가야 되겠죠. 자, 여기는 동그라미에서 화살표, 이쪽 화살표, 이쪽 화살표, 이쪽 화살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거 누르셔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딜리트를 누르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딜리트. 자, 딜리트가 또 있네요. 딜리트. 황색 걸로 딜리트 누르시고 3 다시 누르고 엔터. 그 다음에 13579니까 5 엔터, 7 엔터, 9 엔터 치시면은 데이터가 1, 3, 5, 7, 9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불러내야 되잖아요. 불러내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불러내려면 어떻게 구합니까? 자, 불러내려면 처음에 자, AC를 눌러서 원래 허브 메시지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자, Shif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1번 숫자 1번 위에 보면 Statistics가 있어요. 누르시면 자 Statistics 모드로 들어갔고요. 1번은 Type, 2번은 데이터, 3번은 Sum, 4번은 Variance, 5번에 Minimax가 있습니다. 얘들이 전부 다 데이터가 되겠죠. 전부 다 데이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4번을 눌러보시죠. 4번을 눌러보시면 또 그 안에는 1번 N, 데이터의 개수 N, 2번에는 X바, 2번에는 X바, 3번은 시그마 X, 4번에 SX가 있는데 자 우리가 3번의 시그마 X와 4번의 SX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그마 X는 사용하지 않는다. 계산기에서 시그마 X는 사용하지 않는다 봐두십시오. 자 우리가 모집단이 있었어요. 그 모집단에서 평균이 뮤, 그 다음에 분산이 시그마 졌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로 했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시그마가 이 시그마냐? 아닙니다. 자 우리 지금 문과계통에 다니시는 분이나 즉 산업공학과 안 다니시고요. 산업공학과 안 다니시고 문과계통이나 예전에 품질 관리 배우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 스몰 s 제곱 있었고요. 또는 v가 있었거든요. v는 n-1분의 라지 s로 배웠고 s의 제곱은 n분의 s로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것을 불편분산이라고 했고 이걸 시료의 분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산기에서는 지금 보여주는 것이 시그마 x 얘는 지금 불편분산을 보여주는 것이고 얘는 지금 뭐냐면 시료의 분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료의 분산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시료의 분산은 S, 라지 S를 N으로 나누고 V는 어떻습니까? 불편분산은 라지 S N-1로 나누었단 말이야. 통계학자들이 생각했죠. 이거 둘 중에 그럼 어떤 것이 더 정확한데 얘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불편분산, 편기가 없는 분산이라고 해서 이 V를 더 높게 쳐줘서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즉 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N-1, 즉 자유도로 나눈 것이 더 정확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얘를 안 씁니다. 즉 정확하게 표현하면 N으로 나눈 걸 안 써요. 전부 다 N-1로 나누고 그래서 결국은 자 결론입니다. S제곱을 우리가 V라고 합니다. 이 V는 N-1분의 라지 S라고 합니다. 스몰 s는 루트 V라고 합니다. N-1분의 라지 S를 루트 V로 덮어 씌운 것을 바로 스몰 s 루트 V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불편분산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그냥 시료의 분산입니다. 시료의 분산이고 시료의 표준편차입니다. 시료의 표준편차고 공식은 무조건 N-1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산기에서 얘를 나타내는 건 뭐냐면 스몰 sx입니다. 스몰 sx의 제곱이고 스몰 sx입니다. 스몰 sx의 제곱은 잘 안 나오죠. 얘가 나오겠죠. 얘가. 지금 보시죠. 지금 카시오 계산기에서 시그마 x가 있고 스몰 sx가 있는데요. 얘는 안 쓴다 했습니다. 얘가 쓰여진다고 했죠. 그럼 얘가 나타내는 것은 얘다 이 말입니다. 얘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4번을 누르고 엔터를 치면 바로 답이 3.16 바로 나옵니다. 바로. 이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라지 S를 구하는 데는 라지 S는 편차 제곱하기이기도 하고 변동이기도 했습니다. 이 라지 S는 또 무엇을 구할 때 사용했습니까? 스몰 s 구할 때 사용했죠. 스몰 s는 어떻게? 스몰 s는 루트 v로도 나타내고 자 이것은 루트 라지 S 나누기 n-1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정리되십니까? 자 샤프 계산기는요 SD 자 나중에 라인 우리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거 카시오에서는 베어리언스 1번 눌러서 찾아 들어가서 불러내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 이건 데이터가 13579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셔도 결국은 계산은 됩니다. 라지 S가. 그런데 이 데이터가 많아졌다 생각하세요. 한 20개 뭐 이렇게 되면 다 이렇게 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산기 입력하시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는 불러내면 되는 것이죠. 그죠? 불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불러낼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불러내느냐 각각의 방법이 우리 지금 그 계산기 사용 설명법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응용도 좀 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책을 한번 보시는데, 자, 데이터 보시면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가 있죠.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로 나누어지며, 명목 데이터, 순서 데이터와 같이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를 정성적 데이터라고 하고,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정량적 데이터라고 한다. 데이터의 척도에 의한 분류, 자, 계량치와 계수치가 있습니다. 계량치는 어떤 값과 값 사이에도 연속적인 값이 굉장히 많은 것. 계수치는 뚝뚝 떨어져서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자, 계량치는 길이, 질량, 온도. 자, 온도 같은 경우에 20도가 있고 21도가 있다. 그 사이에 또 온도가 있습니까? 20.5도 있죠, 그죠? 20.5도와 뭐 21도 사이에는 또 수치가 있습니까? 20.7도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20.5도와 20.7도 사이에 또 값이 있죠. 이런 식으로 연속된, 아주 이렇게 조밀하게 연속된 값들을 계량치라고 합니다. 계수치는요, 뚝뚝 떨어져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부적합함수가 대표적입니다. 자, 1.2 모집단에 의한 정보와 데이터의 값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모집단으로부터의 정보. 모집단은 데이터의 원래 집단을 말하죠, 그죠? 로트,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로트. 자, 모집단에서 나타내는 정수를 모수라고 한다. 모수, population parameter라고 하고요. 모집단으로부터 취한 시료로 모집단을 추측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시료를 뽑았어. 이 시료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은 모집단을 추측하게 됩니다. 자, 모집단에서 나오는 값은 뮤 있죠, 그죠? 뮤,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뮤는 분포의 중심을 나타내고요. 모분산 시그마 제곱은 모집단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흩어져 있는 산포를 나타내고, 모표준 편차는 모분산의 제곱근을 나타내죠, 그죠? 자, 그 다음 통계량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시료를 뽑았을 때 이 시료에서 나오는 각종 값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통계량이란 시료를 관측한 데이터를 말한다. 통계량도 모수와 같이 분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낸다. 자, 여기에는 시료의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메디안,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기하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분포의 산포를 나타내는 것도 있었죠. 분산, 제곱합, 변동계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1번, 분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시료의 산술평균이 있었는데, 시료의 산술평균은 x반 n분의 시그마 x죠. 자,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xo 더하기 n분의 시그마 xi 곱하기 h분의 1이라고 있는데, 요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도수분포표.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도수분포표에 나오니까 요것은 중요하다 표시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기하평균 G는 x1 곱하기 xn까지 다 곱하고 난 다음에 n분의 1승. 그 다음 세 번째 조합평균 H는 자, 소수점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 일단 뒤집습니다. 분모와 분자를 뒤집어서 다 더하고 난 다음에 n으로 나누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n으로 분의 1을 하게 되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조화로운 의미를 가지니까 조합평균이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다음 네 번째 미드레인지. 자, 미드레인지는 m은 2분의 x 맥시멈 플러스 x 미니멈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5번 메디안 같은 경우 중앙값 중위수 중앙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자, 홀수이면 중앙에 있는 놈,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놈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것이 메디안이다. 자, 메디안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x tilde 이렇게 물결 무늬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최빈수. 최빈수는 도수분포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그 도수분포표에서 도수가 최대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의 구간에서의 대표치가 바로 최빈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산포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되어 있고 산포는 제곱합 또는 총 변동이라고 해서 S로 나타냅니다. S. 자, S 변동은요. 시그마 xi 마이너스 xy 제곱이고요. 이것을 풀어 헤쳤을 때 인수분해 했을 때 시그마 xi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xi 괄호의 제곱으로 나타낸다. 자, 그리고 뒤쪽에 나타나는 거 있죠. 자, 이쪽에 나타나는 게 요거 n분의 시그마 x의 괄호의 제곱 이걸 ct라고도 나타낸다 되어 있습니다. 이 ct, 자, ct는요. 어떻게 나타낸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이다. coefficient of variance라고 합니다. 자, coefficient of variance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건 영어로 나오질 않고요. 그래도 한번 들어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은 역시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제 도수 분포표에서 나오는 거죠. 시그마 x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 곱하기 h 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뒤쪽에 그 도수 분포표 가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동그라미 시료의 분산. 자, 불편 분산. 자, 불편 분산이라고 예전에는 불렀는데 지금은 전부 다 그냥 분산이라고 해요. 분산. 지금 보면 2번 동그라미에 보면 영어로 배열이 연수되어 있고요. 우리 위쪽에 보면 1번 동그라미에 총변동 라지에서도 배열이 연수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외국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총변동, 이 제곱합 총변동 라지 S를 그냥 분산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해서 배열이 연수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좀 헷갈리니까 뭐 위에 있는 즉 라지 S에 있는 1번 동그라미에 있는 S에 있는 영어 배열이 연수는 뭐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자, 2번 동그라미 지금 우리 보고 있습니다. 시료의 분산, 불편 분산, 스몰 s의 제곱은 V다. 스몰 s의 제곱은 V는 n-1분의 라지 S다. 3번 동그라미 이해되시겠죠? 시료의 표준 편차는 위에 있는 2번 동그라미에 제곱근을 덮어 씌운 것이죠. 그죠? 자, 4번 동그라미 자유도, new는 n-1이다. degree of freedom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new죠. 그죠? new는 n-1이다. 총 n개의 데이터를 뽑은 것 중에서 무엇을 조사하려면 한 놈은 잡아두고 한 놈을 조사하죠. 한 놈부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불어 막 그러면 너 뭐야 이렇게 이제 정체가 뭐야 이렇게 이제 묻겠죠. 그죠? 그러면 10명 중에서 하나는 딱 잡아주면 나머지 9명은 자유롭죠. 아직까지는. 그죠? 그래서 n-1 degree of freedom이라고 그래서 자유도다. 자, 다음에 5번에 변이계수, 변동계수 CV 또는 VC로 나타내고 이 CV는 자 밑줄 긋습니다. 계량 단위가 다른 두 자료나 평균의 차이가 큰 두 가지 롯데의 상대적 산포도를 비교하는 데 사용한다. 계량 단위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는 나는 지금 이거를 크기, 즉 길이 단위로 생각해요. 센티미터 또는 밀리미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놈은 이 집단은 무게 단위다. 킬로그램이다. 톤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뭘 사용하냐면 자, 변이계수, 변동계수를 사용한다. 그걸 사용해서 이제 대략적인 어떤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CV는 X바 분의 스몰 s. 보통은 100해서 100% 이렇게 100%에서 100분율로 많이 나타냅니다. 뭐 이건 뭐 쉽겠죠. 그죠? 스몰 s 구하면 될 것이고 X바 계산이 되니까 우리 CV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6번의 상대분산. 상대분산은 그냥 얘를 이제 그냥 제곱하는 거죠. 제곱하는 것이 상대분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에 7번째 범위입니다. 범위 R, range죠. range. 자, range입니다. range는 x maximum 마이너스 x minimum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데이터에서의 range는 9 빼기 1, 즉 8이죠. 8이 레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레인지. 자, 다음에 절대 편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mean absolute devi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로 하면 좀 웃기는데요. med입니다. med가 되고요. 이 med는 자, xi 각 데이터 빼기 x바를 빼는데 이게 절대값으로 나타납니다. 절대값. 우리 괄호가 아니에요. 괄호가 아니고 절대치. 이걸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는 것이 med다. 예? 자, 절대 편차를 나타냅니다. 절대 편차. 나중에 뒤쪽에서 하면 나옵니다. n분의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 자, 절대치 구하는 방식.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뭐에서 뭐를 빼죠. 이거에서 이걸 빼고 또 다음에 s 같은 경우는 이렇게 x바에서 xi에서 x바를 빼고 뭐 제곱을 또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식으로 레인지도 어떻게 보면 레인지도 보면 또 어디에서 어디를 빼서 크기를 나타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흩어짐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흩어짐. 자, 흩어짐을 나타내는 척도 지금 우리 책에서 8가지 있었습니다. 8가지. 제곱합, 시료의 분산, 표준 편차, 자유도, 그 다음에 변이계수. 자유도는 사실은 좀 빼도 돼요. 자유도는 좀 빼도 되고 자유도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들어가니까 여기서 어디에서 들어갑니까? S제곱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변이계수, 상대분산, 범위, 절대편차 이런 것들이 흩어짐을 나타내는 척도다. 이렇게 좀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분포의 모양이 되죠. 자, 이 분포의 모양은
분포의 모양은 자, 비대칭도 외도와 그 다음에 2번에 첨도가 있습니다. 첨도. 자, 외도는 스케니스고 첨도는 쿠토시스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공식 자체가 자, 외도와 그 다음에 첨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외도는요 비대칭도라고 해서 그 K로 나타내는데 NS의 3승분의 1 이렇게 가죠. NS의 3승분의 1 시그마 X-X바의 3승 그 다음에 Fi입니다. Fi. 자, 그 다음에 첨도죠. 첨도는 시그마 4 또는 베타로 나타나요. 베타2는 비슷해요. NS 4승분의 1 시그마 X-X바의 4승 F입니다. 뭐 Fi로 해도 되는데, 자, 얘는 3승이죠. 얘는 4승입니다. 3승을 우리가 3차 함수라고 합니다. 3차 함수. 그래서 비대칭도 외도는 3차 함수라고 합니다. 3차 함수. 자, 얘는 첨도는 4차 함수라고 하죠. 그럼 얘는요. S는 어떠냐? 변동. 제곱이 들어가죠. 제곱. 당연하게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V도 마찬가지. V. 또는 S제곱도 마찬가지죠. 라지 S 나누기 N-1인데 이것이 2차 함수죠. 자, 이것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들도 전부 다 2차 함수입니다. 자, 3차 함수는 3승, 4차 함수는 4승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얘들 어디 쓰느냐? 뭐 2차에는 안 쓰는데요. 1차에 딱 가끔씩 한번 나옵니다. 기사 정도에. 자, 비대칭도는 분포가 평균치를 중심으로 하여 대칭 또는 비대칭인가를 알 수 있는 3차 함수이다. 자, 공식이 있고 공식 밑에 보시면 K 이꼴 0이면 좌우 대칭, 아주 예쁜 대칭이고 K가 0보다 작으면 좌측에 몰렸다.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아주 예쁘죠. 이게 중심입니다. K가 0보다 좌측에 데이터가 많이 몰려있는 형태고, K가 0보다 크면 우측에 이렇게 많이 형태로 몰려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첨도입니다. 첨도는 얼마나 뾰족한가를 나타내는데, 자, 얼마나 뾰족한가를 나타낸다. 자, 예를 들어 음의 첨도다. 음의 첨도 같으면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 이렇게 지금 많이 자료가 몰려있다는 것이고, 양의 첨도면 중간에 엄청 많이, 이게 중심이죠. 그죠? 중간에 많이 몰려있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대칭도와 그 다음에 첨도가 어떻게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봐두셔야 되겠어요. 자, 네 번째 모수와 통계량. 자, 보시죠. 자, 모수는 뮤 시그마 제곱이 대표적이다. 통계량. 자, 통계량은 시료를 뽑았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각종 값들인데, 이 중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죠. X바. 평균 같은 경우 시료의 평균은 X바가 가장 많이 사용되겠죠. 기하 평균, 또 그다음에 조합 평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X바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 표준 편차는 스몰 s 또는 루트 V. 그죠? 분사는 스몰 s의 제곱 또는 V. 그다음 범위 R 레인지도 있을 수는 있는데, 모수에서는 뭐 범위가 큰 의미가 없죠. 그죠? 찾아내기 힘들죠. 그냥 워낙 이제 그 덩치가 커서 뭐 범위를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범위 큰 의미가 없고요. 통계량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 시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R을 찾기가 쉬울 겁니다. 그럼 서로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뮤의 헤트다. 자, 뮤의 헤트다. 뮤의 헤트 이거는 뭐냐면 추정치라는 것입니다. 뮤를 추정한 것이 바로 X바다. 이 두 개는 굉장히 잘 들어맞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유한 모집단 예를 들어서 한 4천만 개 된다. 4천만 개. 우리 뭐 남한의 인구 정도 된다. 4천만 명이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명, 500명 뽑았다 해도 그 평균과 이 평균이 거의 잘 맞아 떨어져요. 잘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시그마의 헤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그마의 헤트. 자, 시그마 표준 편차의 헤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 하기 전에 시그마 제곱의 헤트를 보시죠. 시그마 제곱의 헤트는 자, 시료를 뽑았을 때의 시료의 분산과 거의 비슷하죠. 사실은 이게 이퀄이 아니고 약 비슷하다. 이퀄 아니라 여기 위에 점 하나 찍고 요 대각선 쪽에 점 하나 이렇게 찍으면 아주 비슷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원래는 이게 맞아요. 시료의 표준 편차와
시류의 분산과 모 분산은 이꼴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죠. 자, 이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n-1분의 라지 s로 계산을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하나 있습니다. 자, 흩어짐의 척도인 자, 시그마를 추정하는데 D2분의 알파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D2분의 알파. 자, D2는 계수값입니다. 일종의 표값이기 때문에 이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알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바. 여러분들 뭐 아르바이트 하는 그거 알바입니까? 네, 그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에서 이게 모집단이라고 해요. 모집단. 첫 번째 뽑았어요. 첫 번째 이제 뽑았어. 첫 번째 뽑았는데 X1, X2 다섯 개만 뽑겠습니다. X5. 또 두 번째 또 뽑았어. 그러면 X1부터 X2 또는 X5 뽑았죠. 또 뭐 뽑았어. 또 뽑으니까 또 이래 나오죠. 자, 첫 번째 뽑은 다섯 개 중에서 R을 구할 수 있습니까? R 구할 수 있죠. R. 레인지 제일 큰 놈에서 제일 작은 놈 빼면 돼. 이놈이 제일 크고 이놈이 제일 작더라. 빼기 R1이죠. 자, 두 번째는 이놈이 제일 크고 이놈이 두 번째 작더라. 두 개 빼기 R2죠. 또 뭐 세 번째 집단에서 이놈이 제일 크고 이쪽이 제일 작더라. 그러면 두 개 빼면은 R3가 되죠. 그럼 R1, R2, R3 얘놈을 다 더해서 이거 세 개니까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알바가 되겠죠. 알바. 예, 알바. 범위의 평균이 되겠죠. 범위의 평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R이 되는데 알바가 되는데 바는 평균을 뜻하잖아. 평균. 그죠? 평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그마 헤트를 계산할 때는 루트 V가 있는데 루트 V는 S 나누기 N-1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D2분의 알바라고 하는 놈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돼 있죠. 또 하나 돼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C4분의 스몰 s바가 또 쓰여진다. C4, D2 이런 것들은 표값입니다. 표값이라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나중에 다 주어지고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S바 구할 수 있겠죠. 그죠? R바 구할 수 있고 S는 표준 편차들의 평균이죠. R바는 금방 이렇게 해서 R바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우선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해서 이론적인 정리. 자, 1.3 도수분포표 아까 정리를 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도수분포표 보고 해당 문제도 좀 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하시고 계산기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좀 했고 이번 시간에도 카시오, 샤프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어떻게 이제 들어가서 찾아낸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통계 모드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 데이터 하나 있을 때와 데이터 두 개 있을 때. 오늘은 데이터 하나 있을 때만 했죠. 나중에 데이터 두 개 있을 때. 즉 샤프에서는 라인, 그 다음에 어딥니까? 그 카시오에서는 A 플러스 BX, 즉 2번 모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계산기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데는 3번 모드가 A 플러스 BX일 수 있습니다. 계산기마다 다 다르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계산기 우리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메이드 인 그 카시오, 샤프가 전부 다 재팬이었잖아. 재팬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더라고. OEM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겠죠. 넘어가다 보니까 이 뭐 종류도 너무 많아지고 그 기종이 너무 많아졌어. 어떤 기종은 어떠냐면 얼핏 보기에는 이거 통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계산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SD0 그 다음 1번 배열이 연선이 있는데 이게 없어. 라인 A 플러스 BX 이게 없더라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질문을 가끔씩 받아요. 어떤 기종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가 없대. 2번 A 플러스 BX가. 그럼 어쩌겠어요. 새로 사야 돼요. 우리 강의 자료실에 있는 그러한 기종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2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천 원, 뭐 많게는 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9만 원, 10만 원짜리 사시면 안 돼요. 가지고 들어가면 그거 뺏깁니다. 너무 이렇게 그래프 많이 나오고 하는 거 컴퓨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가져가면 이거는 가지고 들어올 수 없어 해서 감독관들이 뺏어버리니까 그런 거 있으신 분들도 바꿔야 됩니다. 안타깝게. 그거 못 가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